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군 기강이 해이해져도 너무나 해이해졌다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말이죠, 장교에게 사병들이 반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징계조차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이와 관련해서 양영태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좀 황당한데요. 예, 저도 한 엊그제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네. 최근 상관 모욕 같은 그 소위 군의형법상의 그 상관에 대한 그 죄, 거기에 대한 무죄 판결이 계속 잇따른다는 예. 그것과 더불어 기사 내용이 이렇게 지금 이 상급자에게 반말이라든가 삿대질을 해도 그 따진 부하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고 이렇게 상부에 이렇게 올리고 소위 군검찰에 얘기를 해도 계속 일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이 군 기강이 영 지금 말이 아닌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사가 났는데 상당히 지금 저도 걱정입니다. 지금 나라가 더더욱이 군사합의서도 지금 이상한 군사합의서가 이해되지 않을 수, 치명적인 우리가 그 약점을 갖고 있는 군사합의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군사합의서가 나오는데 군 기강까지 해이되고 더더욱이 요 근래 육군 참모총장이 그 행정관 만나러 카페 가가지고 장성 인사서류 넘기고 또 7사단장이란 사람은 국회의원들 한 7명 왔다고 거기다가 철조망을 잘라가지고 거기다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문양은 그런 평화를 하는 군의가 되겠다 이러고 말이지. 아니 군이 싸우는 거지. 적을 갖다가 선멸하게 상상 정신전력과 정말 실전의 어떤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것이 목표여야 되는데 군이 평화 운운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제가 군대 있을 때만 해도 저는 88 군번이라고 그래갖고 말이죠. 군대가 셌습니다. 상관에게 반말하면 바로 상상도 못할 그런 일도 있지도 않았지만 물론 너무 화가 나서 대든 적은 있겠죠. 그러나 반말을 한다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었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영창 가죠. 영창 가죠. 근데 지금은 아주 그냥 그런 일이 흔히 다반사하고 증가하고 있고 말이죠. 이 군 기강이 너무 해이됐습니다. 이래가지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 군이라는데 군이 무엇이냐 이거 자체가 지금 명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군이란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소위 국토 방위를 위해서 무력으로 국가가 부여한 무력으로 무장된 특수한 집단을 군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국가의 그렇기 때문에 명예와 사기, 계급의 철저성, 복종성. 그러니까 군은 무서운 군기로 군사 기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야 그게 군의 목적을 수행하는 거죠. 안 그러면 군을 뭐하러 두겠습니까? 계급은 뭐하러 둡니까? 계급은 뭐하러 두고 일부러 계급은 크게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남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왜냐? 그렇죠. 군의 계급의 존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보통 문제가 아니죠. 며칠 전에 그 신문에 난 걸 보면 말이죠.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17년에 5월 육군 모 포병여단에서 병사로 근무하던 A씨라는 사람이 이제 제대했으니까요. 그 군대에 있을 때 병사 한 30명이 이제 정훈교육을 이렇게 받았던 모양입니다. 정훈교육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군인들은 가끔 교육을 하는데 정훈교육 받는 중에 교육을 진행하던 그 대위에게 대뜸 A라는 사람이 대화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 끝나면은 대화 좀 하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차례 반말을 하니까 이분이 견디다 못해서 아마 그 군검찰에 헌병대 제소를 했겠죠. 그러니까 군검찰은 이 A씨를 갖다가 이건 확실히 이건 상관모욕죄니까 이거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를 했는데 이거는 군형법상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수원지법은 말이죠. 지난해 5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검사가 A씨 언사는 군대는 피고인이 반말을 했다는 것만 그러니까 군 검사는 이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이제 나중에 항소는 했습니다만은 이 판사가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피고인이 반말을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거 아니다. 반말한 게 피해자가 이 평가가 사회적으로 평가된 거 아니니까 무죄다. 이런 식으로 무죄를 선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육군 장성이 지나가는데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도 아니고 일로 와봐. 장군 병장이 일로 와봐. 사회적 평가를 저한 게 아니네요. 사회적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계급이 대위에서 그렇게 했는지 뭐라고 했는지 모르는데 요즘 또 호칭을 또 다른 중대 사람들한테는 아저씨 한 지가 이미 오래됐다며요. 아저씨.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동무 안에서 참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러다 또 동무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정말 이게 정말 이게 문제죠 이게. 근데 이런 무죄 판결이 계속 나오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우려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국민들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부분이 다 군대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다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이 기가 막히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 신문을 읽자마자 뭐 댓글이 뭐 수백 개 달리고 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면 이 얘기를 한다는 군대 얘기를 한다는 거. 왜? 다들 군인에 갔으니까 여성분들은 잘 모르지만 군대에 대해서 남성들은 완전히 알지 않습니까? 근데 수원지법이 지난해 7월에도 말이죠. 상관모욕죄에서 재판에 이렇게 넘겨진 B씨라는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소위 원심을 깨고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또 선고해버렸어요. 2심에서. 그 B씨가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소대장에게 삿대질을 했다는 거예요. 삿대질하면서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뭐 이제 사대장이 뭐 해라 안 하면 안 된다, 이거 안 하면 혼난다, 이렇게 소대장 항상 지휘를 해야 되니까 그 시비 거는 것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말을 많이 그 모욕을 주니까 이 병사들 통솔이 안 되잖아요. 군은 그렇죠. 통솔이 안 되고 상관이 모욕을 받으면은 군의 생명은 끝납니다. 끝난 거죠. 바로 그 순간 끝납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요. 욕설이나 반말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까는 반말은 그렇죠.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다 해놓고 지금은 반말이나 욕설을 안 했다 해가지고 또 2심에서는 또 이건 다른 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것이 지금 언론에 이런 유행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통계를 국방부 통계를 따르게 되면 항명, 상관 모욕이라든가 상관에 대한 죄로 이렇게 입건된 경우가 예를 들면 13년에는 79건에서 2017년 229건으로 대폭 증가를 했어요. 와, 맞네. 그 다음에 반면에 입건 후에 실제 기소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상관이 모욕을 받았다고 이렇게 헌병이라든가 또는 헌병대라든가 군검찰에 이렇게 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이 일반 재판에 다 넘겨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면은 그 50%대를 갖다가 원래 좀 유지는 됐어요. 50%는 처벌을 받았다 이거죠. 그런데 2017년부터는 47% 이하로 그냥 기소도 안 되고 그냥 기소율이 떨어져 버렸어요. 다시 말하자면 뭐 적당히 그냥 뭐 괜찮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군 간부들이 지금 어떻게 뭐라고 하냐면 병사들 지휘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 못 해먹겠다. 이 군 간부가 이런 얘기 나오면 됩니까? 그리고 이 장교라는 것은요, 이 존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그 전에 신의 한수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미국 가가지고 국내선 이렇게 타고 뭐 이렇게 어디 좀 다니다가 미국 병사가 이렇게 탔어요. 차를 갖다가. 비행기를 탔는데 이제 머리 깎고 계급장 1등병 달고 아주 어린 애띤 그런 병사가 둘이 탔는데 박수가 우레와 같은 박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나? 그거 한 번만 목격한 게 아니야. 또 여러 번 미국 왔다 갔다 할 때 보니까
그런 걸 보면서 군에 대한 존엄성. 저렇기 때문에 미국이 강군이구나.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네, 미국에서는 아마 이제 네. 그 군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네. 커피숍 같은 데나 뭐 식당에서 밥 먹는 군인이 있으면 그렇죠. 인원이 많지 않으면 나가면서 계산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맞습니다. 네. 네. 그건 제가 직접 먹던데 비행기에서 그 두 사람하고 그 다음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 비행기 국내에서는 그냥 기내식이 나오는 게 아니고 돈을 이렇게 사 먹습니다. 그거. 그렇죠. 오늘도 하니까 저 스튜디오스 불러가지고 돈 이렇게 하면서 돈 지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모금만 해도 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군인 밥 갖다 주라고.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제일 좋은 거 갖다 주라는 뜻이겠죠. 네. 그런 경우도 목도했고 이 군의 매 지금 말이죠. 우리 지금 군대 현실 보면 총도 전부 실탄이 없는 총을 갖고 있어요. 실탄을 장착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병사끼리는 서로 아저씨 하고 아저씨. 내무방에 그 총을 갖다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총기 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네, 그렇죠. 왜 총기 사고 나면 그 위에 상부 책임자가 문책을 받으니까 군이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또 그 열쇠도 말이에요. 그 쇠사슬이 묶여져 있는 그 열쇠도 두 사람이 각각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둘이가 맞아야 그게 되게끔. 요쪽에 하고 요쪽에 하고 같이 맞게. 비상사태는 그 두 사람이. 그러니까 한 만약에 사람이 공비라든가 얼마 전인가 좀 됐는데 그 GP에 그냥 이놈들이 걸어왔잖아요. 북해군이 와서 그것도 여기에 그냥 우리 남한에 이렇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품이 안긴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냥 걸어서 이렇게 왔는데 아무도 제지를 안 받았다. 그러니까 완전 이게 지금 거의 뭐 군 기강도 떨어지고 이스라엘 군 같은 경우는 휴가 나갈 때도 총을 차고 나갑니다. 그렇죠. 들고 나가죠. 예. 미군들도 훈련할 때는 실탄 그냥 들고 그냥 버리고 가는 게 실탄 그 탄피 같은 경우 버리고 가는 경우도 뭐 다반사고. 네. 예. 그럼 무장공비가 막 오거나 긴급사태라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총 열쇠를 갖다 또 열어야죠. 두 사람이 와서 열어야죠. 네. 총 찾죠. 그 다음에 실탄 지급받아야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대응사격 들어가야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걸 어떻게 일일이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금은 군은 사기입니다. 군은 사기와 명예를 갖고 사는데 이것이 땅에 떨어졌다. 지금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이것이 원인 분석이 무엇이냐? 저는 몇 가지로 보는데요. 군의 인권 하다 보니 군을 갖다가 인권이라는 잣대, 일반 사회의 인권이라는 잣대로 그걸 갖다가 해석하려고 달려드니까 이건 지휘 통솔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계급으로. 너 이렇게 해. 이게 상부 지시야. 이거 지금 전쟁이.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전쟁 영화를 보면요. 소대장 소위가 나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중사도 있지만 소대원들 딱 끌고 갈 때는 딱 명령하잖아요. 절대 복종이죠. 절대 복종 안 하면 거기 즉결 처분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서 yes sir 무조건 써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이 작전이 되고 전쟁에 승리하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전멸당하는 거 아닙니까? 군인은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명예를 지켜야 되고 사기가 높아야 되는 지금 사기도 떨어져 있고 이거 사기가 이래가지고 사기가 쓰겠습니까? 그리고 장교의 명예가 이게 쓰겠습니까? 인권을 만약에 군에다가 인권하고 일반 잣대로 이렇게 인권을 부여하려면은 그러면 장교 계급의 존엄성 이걸 갖다가 또한 제도적으로 상승을 시키고 절대 복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인권이라는 걸만 집어넣어 가지고 이 군을 갖다가 통솔할 수 없게끔 만든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군을 무장 해제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무장 해제한 거네요. 예, 이건 그러니까 우리 스위스 군대 예를 들면은 예비군도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내무반에 총을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목총인 셈이지 그러니까 그냥 저 실탄이 없고 묶어놓고 있었다면
그 목총이나 뭐가 아니, 다른 실탄이 거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예. 그냥 놔둬도 되는 건데 사실은 그냥 잘 놔두고 관리만 하고 예. 실탄 관리를 실탄 철저하게 관리를 철저히 하면 되죠. 그러면 유사시에 얼른 실탄 딱 장전해서 대응 사격하고 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 스위스는 예비군도 집에 총기하고 실탄을 놔두게 예, 돼 놔두죠. 있습니다. 예, 집에서 연습도 합니다. 예, 집에서 연습도 하고 그러나 예를 들면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뭐 사회적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군용으로서 예비 군용으로서 나온 그 총이라든가 실탄을 일체 사용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군에 대한 존엄성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미국도 보면 말이죠. 부대가 바뀌어도 총은 그대로 갖고 다닙니다. 처음에 지급받은 총. 그렇죠. 그러니까 애완견처럼 항상 닦고 쪼이고 닦고 쪼이고 그렇죠, 하면서 이 총이 자기 몸의 일부 그 의식이 아주 군인 의식으로 되고 그 미국 군이라는 건 아주 헐렁하게 보여도요 상명하복이 철저합니다. 철저하죠. 네. 네. 거기는 예를 들면 장교들은 말이죠. 장교들은 BOQ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만약에 얼쩡거렸다는 바로 체포돼 가지고 영창 보냅니다. 왜냐하면 장교들은 사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영내 생활을 같이 하더라도 장교들은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BOQ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젊은 BOQ 독신자들 이렇게 예. 사는데 거기에 배회하거나 얼쩡거렸다는 바로 영창을 보냅니다. 아주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럴 세군요. 정도로 군 계급이 존엄성이 아주 훌륭하게 제도화되어 있는데 그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말이죠. 이게 상당히 예를 들면 사병들이 몇 명만 모의해가지고 가상적으로 몇 명만 모의해 가상적으로 몇 명만 모의해가지고 저놈 쫓아내자 저희들끼리 이런 식으로 한다면 위에 소대장도 쫓아낼 수 있고 중대장도 왜 못 쫓아내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말이죠. 요즘은 말이죠. 게다가 옷을 벗기겠죠. 예. 예. 게다가 요즘은 또 부모들까지 부대에 전화해서 압력을 준대요. 예, 그게 왜 항의하고. 그건 부모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국가가 그런 걸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군이 그걸 허용한 게 아닙니다. 정치권이 군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정치나 하는 사람들은 정치나 똑똑히 하면 되는 거지 군을 이렇게 무력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군이란 것은 군의 그 특수성이라든가 군의 그 명령 절대 복종할 수 있는 군이라든가 어떤 시스템 그다음에 이 명예라든가 군의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라든가 특수한 무력 집단이라든가 이런 군에 대한 관념을 갖다가 존엄성, 존경심으로 그걸 갖다 받아들이고 터부시해 해줘야 됩니다. 군은. 근데 거기다 무슨 뭐 인권이고 뭐고 해가지고 잔뜩 물론 인권은 있어야 되겠지만 인권과 더불어서 더 향상될 건 군의 계급의 존엄성을 더 높여야 되고 상관에 대한 그 복종심이라든가 그렇게 돼야만 군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점을 하지 않고 계속 군의 인권하려면 차라리 군대 해산시켜버리죠. 그러니까요. 그건 뭐하러 듭니까? 그러면 그런 군대 어떻게 전의가 있겠습니까? 군대란 건 적과 싸워서 참 이겨야 되는데 지금 주적도 없지요. 피하 구별이 없잖아요. 주적이 없으니까 지금 피하려 주적이 지금 없앴다고 그랬지. 며칠 전에 국방백서에 없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상하 구별도 이렇게 없어지고 완전히 그 당나라 군대 프로젝트가 되는 건지 이게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지금 군인 갔다 온 우리 대한민국 이 사나이들은요 많은 고뇌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군 이래도 좋은가? 이대로 가야 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요 근자에 이르러서 이재수 장군, 그 다음에 뭐 육군 참모총장권, 그 다음에 해병대 사령관,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느냐? 네. 그 아시죠? 내가 비행 금지 구역 설정하면 말이죠. 작전 훈련도 할 수 없고 장병의 생사의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NLL 요즘 군사 합의서에 의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처음에는 반대한 걸로 나와서 신문에 났잖아요. 예. 그래서 구국의 영웅이라는 소리 듣고 저희들은 할 말하는 군인이 있다. 참 할 말하는 위대한 군인이 있구나. 저 사람은 앞으로 큰 인물이 될. 참 미국에서는 말이죠. 한번 보십시오. 매티스 장관, 켈리 장군 뭐 등등 쫙 보면은 군 출신들이 많잖아요. 네. 왜 그 가장 자유로운 민간형 나라에서 군 출신을 많이 기용하는가? 군 출신은 애국심이 첫째 강하고 그렇죠. 두 번째 조직력이 강하고 세 번째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최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도 최고이고 헌법에 대한 충성도가 제1입니다. 그래서 군인 출신들을 많이 기용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말이죠. 이 군인 출신이라고 그러면 말이죠. 무서워서 그러는지 아니면은 무슨 생각에서 그러는지 아주 그 경원하는 그런 게 언제부터인가 생겼어요. 막 김영삼 정권 때부터 하나의 척기를 하면서 군인을 힘 빼기 시작하고 군인은 건들지 말았어야죠. 군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위에 인사를 통해서 그걸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회라든가 무슨 군에 무슨 그때 뭐 하나회가 뭐 폐해가 뭐 크게 있었습니까? 그건 하나에 든 사람들의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나머지들을 뭐가 있으면 군의 나머지 몇몇들은 그 사람들이 엘리트들입니다. 사실은요. 하나회를 보면 지금 하나회 장군들 이렇게 출신들을 뭐 제가 쭉 봤잖아요. 보면요. 정말 엘리트들. 정말 우리가 따지자면 모든 면에서 1, 2등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뽑아요. 이렇게 생도 시절에 뽑아가지고 해가지고 인지상정이라고 모두 보면 또 사관학교면 뭐 나름의 이너서클이 있었는데 이너서클이 다 있게 마련이죠. 우리 몇 명 모이고 뭐 이렇게. 그 중에서 하나회가 좀 강하고 이제 대통령도 나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을 연속적으로 빼간 겁니다. 미국의 영화들을 이렇게 보면 알지만 전사로 처리되면요. 절대로 민간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당했다. 이렇게 돼서 참 안 됐다. 국가에서 보상할 거 있으면 딱 보상하고 또 군에서 이렇게 그 한 사람은 영원히 그 가족들에게 영구히 몇 년간 그분들이 존재할 수 있는 한 이 연금도 주고 군에 대해서 최고의 혜택을 줍니다. 미국에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 군이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자각 있어야 되겠고 이 군 지휘부들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큰 지휘부가 이게 지금 보세요. 지금 지휘부가 문란하니까 이건 내가 문란으로 표현을 일단 하겠는데 왜냐하면 아니 정치인들한테 철장을 갖다 잘라가지고 말이죠. DMZ에 있는 행정관이 또 뭐 부른다고 해서 쫄라쫄라 카페로 가는 뭐 이런 등등의 참모총장이나 이런 일들이 보일 때 그 아래 군인들이 무얼로 보겠고 그 아래 장교들은 가슴이 얼마나 복받치겠습니까? 예를 들면 군대 10년, 20년 직업군인으로서 이렇게 살아나간 사람들에게 그 희망과 국가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끔 하려면 명예와 사기를 높여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군 고위 간부들이 굉장히 군에 예를 들면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 해당되는 거 아니고 일부 장군들에게 장군이 장군이면 장군이냐? 장군이 장군다워야 장군이지. 장군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장군이 장군다워야 장군이지. 장군답다는 건 뭐예요? 역시 장군. 그 매티스 장관 얼마 전에 한번 보십시오. 국방부 장관. 또 켈리 장군 보십시오. 옛날에 싱글러브 장군 보십시오. 그 대신 옷을 벗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진정한 충성심을 위해서 나는 조금 어긋나면 내가 내 옷을 벗으면서 그렇게 깨끗하게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행동하고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밑에 부하들한테 항상 추앙을 받고 존경심을 받고 그래서 군은 사기와 명예를 먹고 살게 되고 강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강군입니다. 왜 강군이냐? 지금 이 군사합의서 이거 정말 취약한 군사합의서 아닙니까? 지금 이 해병대 보시면 알지만은 NLL 거기에 있으면 연평도 하고 그쪽은 전부 다 백령도는 해상에 포도 못 쏘게 돼 있죠. 그러니까요. 갈 데가 없어요. 공중에 비행기도 못 타서 공중에서 엄호해서 소격도 못 하죠. 쟤네들은 충분히 갔다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서밀에서 나갈 데도 없고 훈련할 데도 없고 뺄 데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는 데예요. 그럼 죽으란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밤잠을 못 자는 대한민국의 사나이들이 엄청 많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알아야 될 아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밤잠을 못 자는 국민들이 많다는 걸 네. 정치권 알아야 되고 군도 알아야 되겠죠. 군도 알아야 되고 군 특히 네. 아까도 말했지만은 정말 군인이 상부 계급만큼 그만큼 자긍심을 할 만큼 행동을 가슴에 국가에 대한 충성을 다 바쳐야 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충성심을 네. 우리 군인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참 그 장교들에게 반말하는 이 병사들, 물론 장교가 또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있지만 그건 또 그거대로 어떤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할 시간이나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군이 말이죠, 이게 소꿉장난하는 것 같고 지금 군대가 아니라 마치 무슨 그 예비역들 모여갖고 말이죠, 농담 따먹는 그런 예비군 훈련소 같습니다. 참 물론 예비군들도 군기가 다 있죠. 근데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요. 예. 하긴 뭐 육군참모총장이 행정관이 부른다고 쪼로로 쫓아가서 카페에서 만나는 상황이니까요. 군기는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나라를 살려야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위기 상황을 꼭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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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